그래서 7번 근데 이거는 저기 작년쌤이랑 올해쌤이 같은 분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냥 아닌 거 다 골라내고 해야 되는구나 라고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8에서 11번 이분은 작년 출제는 되게 특이하게 상충곡을 모두 올 번역본으로 주셨죠. 네, 올 번역본으로 주셨어요. 홍진은 아니고 속세라고 해가지고 올 번역본으로 주셨는데 이런 거 훨씬 쉽기는 합니다. 근데 뭐 역시나 이것저것 체크해봐야 될 거는 있고요. 8번에 네, 되게 특이해요. 되게 특이해요. 요거 5.5점이나 주셨어요. 어려운 걸 내셨다는 거죠. 비문학에서 가져온 겁니다. 서양의 자연관이 이원론적이고 인간중심적인데 동아시아의 자연관은 일원론적이고 자연중심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일원론적, 이원론적이 뭐냐면 서양의 자연관은 인간 따로 자연 따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끼리 도시를 이루고 살 수 있고요. 자연은 자연끼리 알아서 보존해 놓으면 되고요. 그래서 인간이 편하기 위해 자연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쪽입니다. 근데 동아시아, 특히 동양, 중국, 우리나라 이런 것은요 자연 속에 묻혀 사는 걸 되게 좋은 가치로 여겨요. 그래서 자연과 인간이 하나다 이런 논적으로 보는 거고요. 자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자연중심적인 관점에서 스스로를 그 일부러 파악할 때 인간은 당연히 자연 친화적이겠죠. 왜? 내가 여길 빌려 쓰는 거라고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불편? 졸리지 그냥? 자연에 친화적일 때 인간은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 인정할 때 관심, 찬미, 경외심 뒤따르게 된다. 그래서 문학 작품에서 그런 자연 친화적 태도가 잘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것만 고르랍니다. 한번 골라볼까요? 기니딜이 내가 다시 재편집해서 써놓을 거야. 그 동그라미 너무 크게 쳐놨길래. 나도 이거 3번이라 생각하거든. 근데 여기 사람이 1번이라 체크해놨는 1번이라 체크 1, 5, 3에서 뭘 선택했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3번이겠죠. 그치? 네. 당연히 3번이겠죠. 이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가에도 산수 간에 있거든요. 네. 가에도 자연 속에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8번엔 3번 가야죠. 디귿은 아니죠. 그치? 가 또한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거. 즐거움. 다의 즐거움. 일기도 절로 가리라. 정산도 절로 줄로 노수도 절로 줄로 산절로 수절로 산수도 해나도 절로 도중은 줄로 자목이 일기도 절로 자연스럽게 간다라는 거라서 즐거움을 빼야 되나? 요거는 저기 톡방에 내가 이걸 이리저리 레퍼런스 좀 찾아보고 톡방에 바로 올려드릴게요. 마치고 나서 자 9번에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가는 주객이 전도된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하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말이죠. 뭡니까? 공명도 날 거리고 부귀도 날 거린다죠. 그치?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2번 가의 화자는 새의 감정이 입하여 세봄을 맞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고요. 나의 화자는 자규의 웃음소리, 일지순심 자규 소쩍새예요. 울음소리를 들으면 슬픔, 잠 못 들어 하고 있다. 맞는 말이고요. 3번 가는 여러 감각적 심상을 통해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화자의 처지를 보여주고요. 나는 시각적 심상을 통해 자연적 배경을 드러낸다. 자, 가 맞는 말이죠. 그치? 공간각도 있었고요. 나는 시각적 심상으로 자연적 배경. 이화의 월백하고 하얗대요. 달이 하얗대. 끝난 얘기죠. 그치? 맞는 말. 4번 가의 화자는 봉우리로 공간을 이동하여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고 있고 다의 화자는 청산으로 공간을 이동하여 산에 갑자기 갔어요? 그럴 리가요. 그치? 그래서 4번 하시면 됩니다. 5번 가에서 나는 자 자연물을 먼저 언급한 뒤에 화자의 정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선이랑 후가 자연물 즉 경치죠. 그치? 그래서 환경 정서 후죠. 그래서 환경 부정의 정서예요. 자 10번 문제 다의 기억과 보기의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천연이와 다의 기억 전로의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기억은 저절로의 줄임말로 외부의 작용에 의존한다? 그럴 리가요. 외부의 작용에 의존하는 화자의 상황 그런 얘기가 아니죠. 2번 니은은 전반부의 시상을 집약하면서 시적 상황을 반전시켜 주제를 전달. 반전이요? 아니죠. 반전되지 않아요. 3번 니은과 달리 기억은 작품 전반에 거듭되어 나타나는 운이라서 천연이는 한 번만 나오고요. 전로는 계속 나오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4번 기억과 달리 니은에서는 꾸밈이나 거짓 없이 자연스러운 삶을 살겠다는 시적 화자의 태도. 기억과 달리예요. 그렇지 않죠? 그치? 5번 기억 앤드 니은은 시대의 흐름에 편승 올라탄다는 거예요. 편승한다. 자신이 이익을 추구한다는 하는 사람에 대한 비판이 의미라면 촉한다? 전혀요. 시대의 흐름에 올라타 편승하는 건 약간 올라타는데 자기는 운전에 기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올라타는 거 탑승해가지고 대충 버스 타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에 버스 타는 사람 비판하는 겁니까? 전혀요. 그렇죠. 11번 A에서 E 중 성격이 다른 하나 보였습니다. A는 풍월주의, B 물화일체, C 산중생활 다 자연이죠. D 무릉도원 역시나 자연 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5번의 헛된 생각은요. 부귀공명에 대한 생각이겠죠. 속세에 대한 생각. 그래서 11번에 5번. 12번에 여기 왜 이거를 X를 쳐놓은지 모르겠어요. 이 저기 지금 들어오고 2학년일 텐데 이 세종어적 민족어 지문에 왜 다 X를 열심히 쳐놓은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 글을 읽고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한자의 좋은 점을 뭘 못 둬요? 말도 안 되는 부분이죠. 한자가 달라서 했으니까. 그렇죠? 13번 한번 풀어보십시오. 답은 기본형의 종성이 치의신경고 발음에 따라 시옷으로 표기하였다죠. 그렇지. 3번 때문에 깔릴 수 있어요. 여기 이때 이 쌤은 그 이를 위하여 보입니까? 이를 위하여 이가 중성모음이잖아요.
여기 양성 갔다 와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셔서 3번에 틀린 보기로 내셨을 거예요. 보통은 저기 음성 모음과 어울리긴 했습니다. 근데 요때 이를 위하여가 모음 조화가 깨졌다라고 해석을 하든 아니면 중성 모음은 상관이 없다라고 해석을 하든 아마 요 둘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4번이 너무 맞는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5번에 모음 음가가 없는 모음은 없었어요. 음가가 없는 모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음가 없는 종성을 맞춰가지고 뭐 중국의 문학 체계에 맞추도록 하였다 이런 거는 이제 동국 정원의 특징일 수 있는데 음가 없는 모음을 쓸 적은 없습니다. 자 14번 읽글과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마 요거 따로 좀 주셨을 거예요. 이게 용비어천가 이런 데서 가져온 겁니다. 근데 이 글에서 기억에 있는 모든 의문이 사용되었냐 큰 마삼을 열어라고 했는데 자 잘 보세요. 반치음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되게 쉽게 풀렸을 거예요. 답이. 아는 거 고르는 거니까요. 그치? 반치음 큰 마삼을 열어 반치음이 없다. 자 근데 해설은 해드릴게요. 혹시나 뭘 갖고 또 내버릴지 모르니까 100점 방지용으로 100점 방지용을 이겨내서 100점을 받는 거 아주 재밌겠다. 자 2번 이 글에서 찾을 수 없는 형태의 주격조사가 니은에 사용되었다. 내해 다리 없도다. 내가에 다리 가 영형태 주격조사 기억하시는지요? 주격조사엔 세 가지가 있죠. 이가 있고요. 이가 있고요. 안 쓰는 게 있죠. 이건 언제? 이 모음 뒤에 이 모음 뒤에 또는 반모음이 뒤에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모음이죠. 그치? 이런 거에도 쓰이는데요. 세종어조 운명정음에는 이거 없어요. 영형태 주격조사가 없죠. 그치? 네, 이 글에서는 찾을 수 없어요. 니은에만 있고요. 다리 가, 네, 다리 플러스 안 쓴 거예요. 이로 끝났거든요. 다리 가. 네. 세종어조 운명정음에 영형태 주격조사가 없죠. 자, 3번 이끌과 디귿의 동일한 형태의 관형격 조사 습을 시옷 무정물의 관형격 조사 시옷을 썼죠. 이끌에서는 어디에 썼습니까? 나랏. 그쵸? 그래서 관형격 조사 동일한 형태 맞는 말. 4번 이끌과 리을에서 하다 열미는 동일하게 썼는 거 꽃 좋고 열매 많으니 하나니 하다 어디에 노미 하니라 그쵸? 그래서 4번도 맞는 말. 5번 윗글과 미음 모두 까닭이나 근거에 나타난 연결음이 리을세 이게 뭐냐면 그칠세 그치무로로 해석됐잖아요. 근데 이 리을세가 뭐뭐 함으로로 해석되는 부분이 또 있었죠. 훈민정매 어디 사마띠 아니 할세가 있죠. 그지? 사마띠 아니 할세 부분과 겹치니까 5번도 맞는 말이에요. 자, 15번 A에서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A 중국 과 그치 비교했을 때 비교부사 격조사 맞는 말. 2번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니르고저 맞는 말이죠. 그치? 지금은 이르다라고 하니까. 3번 C 한 형태소 안에서 국의 음화가 일어나기 전이다. 펴, 디, 펴, 지 그쵸? 자 D에 동국 정문식 한자음 표기 확인할 수 있습니까? 윙하야가 아니고 위하야니까 맞죠? 5번에 잘 생각해 보세요. 기본자. 자, 기억해놔야 돼. 순경음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 28 기본자가 아닙니다. 순경음 기본자가 아니에요. 그럼 15번의 답은 몇 번일까요? 5번이죠. 왜? 수, 비. 이 비읍 순경음 속실된 거 알아? 하지만 기본자가 아니야. 얘는 애초에. 기본자가 아니야. 그럼 선생님 그 기본자들은 뭔가요? 라고 하면 그 프린트해 줬잖아. 그 처음에 만든 가획 2채까지 해가지고 얘네 시리즈. 그 다음에 자음은 가획 상형자 가획자 2채자 얘네 시리즈. 그리고 모음에는
초출자, 제출자까지 하면 17, 11 나와요. 걔네만 기본자예요. 아시겠죠? 그 중세국어 프린트 있지? 이거 확인해 보면 돼. 17 플러스 11 나와요. 자, 16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부스 플러스 플러스 에죠. 너네 작년 선생님 치사한 거 봐라. 3번 보여? 부수가 아니고 뭐야? 부스죠. 그치? 치사한 거 참. 자, 4번에 점 2개면 상성은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답이 아니야. 왜? 앞으로 돌아가 봐. 가 부스에 점 하나씩 찍혀 있어요. 와, 진짜 개치사해요. 점 하나짜리 거성을 드러냈습니다. 명사형 어미의 결합이 비류성과 같은 양상을 볼 수가 없죠. 비류성은 오미 붙었고요. 여긴 우미 붙었고요. 답은 2번이죠. 그쵸? 어도장군이 나타났다. 끊어적기는 아니죠. 이어적기죠. 그렇지. 예, 그래서 이런 치사한 문제들이 작년에 튀어나왔다라는 거 풀 수 있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중세국어는 집중력 싸움이에요. 17번 주격조사 어떻게 집어넣었냐는 겁니다. 거기에 기억에서 미음에 들어갈 만한 적절한 것은 4.8점이나 매기셨네요. 주격조사를 어떻게 집어넣었냐는 거예요. 4, 2 어떻게 썼을까? 자, 기억에서 미음과 같이 결합되었다. 네, 4, 2가 이미 이거예요. 어렵게 잘했다. 뭐야? 아, 지우개 너무 멀다. 좀 추워하지만 지우개 너무 멀다. 몰라. 자, 여기 여기 주격조사 뭐가 붙었을 때 뭐가 붙어서 어떻게 나왔냐는 겁니다. 이 몸으로 끝났죠. 뭐 붙어야 돼요? 여기 형태. 그치? 아 몸으로 끝났죠? 이거 붙어야죠. 그치? 그 다음에 자 히읗으로 끝난 거예요. 히읗 조건 차원이죠? 뭐가 붙어야 돼? 이거 붙어야 돼요. 인물 이 답은 이 되겠죠. 자 그러면 결합했을 때 그대로 사지고요. 네 되고 따히 됩니다. 미가 될 거고요. 미가 되겠죠. 똑같이 생긴 거 몇 번? 1번이죠. 그지? 아 문제 잘 냈다 이거. 문제 잘 냈다. 내가 좋아하는 문제 유형이에요. 자 18번.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중 일반적으로 중세국어에서는 서술격조사가 앞에 결합하는 차례 끝소리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사실 기억하나요? 자 근데 서술격조사 따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주격조사랑 정확히 똑같은 조건으로 저렇게 생긴 다음에 뒤에 뭐가 붙냐면 뒤에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니다 이 아니 쓰고 니다 이렇게. 근데 세조어 정민정음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썼죠. 라로 썼죠. 그래서 뒤에는 별 상관 안 해도 돼요. 그럼 자 전차 아래아로 끝났죠. 아래하면 저기 1번이니 2번이니 3번이니 2번이죠. 그치? 그러면 전체라로 가야 돼요. 저기 4번과 5번 중에 있는 전체라로 가야죠. 이렇게 가야 되고요. 자, 번개 이거 이 모음이 끝에죠. 그치? 이 모음이 끝에죠. 그러면 이라는 거, 이라는 안 써도 돼요. 이거 좀 짜증나는 거야. 네, 근데 번개에다가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놨으면 돼요. 그렇죠? 왜냐면 이라는 안 써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라만 남죠. 니는 안 써도 돼요. 여기서 니는 안 써도 돼요. 자 정리. 니는 안 써도 되고요. 이라가 되거나 이라가 되거나 안 쓰고 라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안 쓰고 라가 붙어야죠. 자 일훔 미음으로 끝나죠? 그러면 이라가 그대로 와요. 이라가 그대로 와. 그러면 이었으면 일후미라. 답은 4번이 되죠. 19번 원희 아바님께 상백 나왔습니다. 자 자네 현대국어와 동일하겠습니까? 이거 뭐 묻는 거냐면 교과서에 써져 있는 것 중에 지금도 아내가 남편을 자네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니? 라고 묻는 겁니다. 아니죠. 그치? 2번 머리 뒤에 결합하는 주격조사 현대국어가 같았다. 머리가 현대국어에서 머리가 쓰는데요. 머리 뒤에 주격조사 뭐 써야 됩니까? 중세라면 영형태 써야죠. 그치? 그래서 달랐다. 2번도 아니고요. 3번 모음 조화에 따라 현대국어와 다른 형태의 목적격 조사가 사용돼서 알 수 있다. 뭐 찾으면 됩니까? R이나 랄 찾으면 돼요. 뭐 있습니까? 랄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현대국어와 같이 단어의 첫머리에 니은과 이가 올 경우 니은이 탈락했다. 이거 두음 법칙 있냐고 물어보는 건데 어디 있습니까? 두음 법칙. 닐오대 아직도 두음 법칙이 없죠. 이제 표음이랑 표기 원칙이 혼용됐나? 거듭적기 나타났다? 아니고요. 자 20번 왜 지었냐면요. 20번 왜 지었냐면 저기 답이 5번이라서 그래요. 답이 5번이라서 그래. 마지막 니을과 미음에서 현대국어와 달리 이중모음으로 분류하는 의문을 찾을 수 있군 하는 건데요. 자 현대국어에서 키위를 주게 되었어 내가 하는 저기 리을의 이제라 보이니? 애를 단모음으로 치죠. 중세 때는요 하향 이중모음으로 봤다라는 그걸 아마 학교쌤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그냥 이제라라고 읽었다라고 했으니까 얘기를 취소한 겁니다. 그래서 20번 지우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이중모음으로 읽으면 세종어 중민저음이 서희종 어저이 훈민정음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내가 그래서 어떻게 읽기 시작했냐라고 물어본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걸로 가르칠지 저걸로 가르칠지 때문에. 그래서 20번은 신경 안 쓰시면 되고요. 21번 보기를 참고했을 때 중세국어에서 목적격 조사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현대국어의 목적격 조사는 선행체언의 끝소리가 자음인가 모음인가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뭘로 나타납니까? 선행체언의 끝소리가 자음이면 밥을 그죠? 자 근데 그냥 되게 쉬운 단어 초딩처럼 생각해보면 된다. 룰러, 자랑 미안 생각해보면 밥을 뭐 이렇게 밥이 슬프냐 자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행체언의 끝소리가 자음이면 을, 모음이면 르인데 중세국어도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선행체언 끝소리에 따라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났으나 모음조화가 엄격하게 지켜짐에 따라 체언과의 모음조화에 따라 현대국어의 다른 형태의 목적격 조사가 결합되기도 하였다는 겁니다. 자 사람에다가 알, 거북에다가 을, 나히읗에다가 랄, 그력에다가 을, 수리에다가 를 했는데 나히읗에 왜 이거 씀? 자음으로 끝났잖아요. 이거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써야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자 22번 관형격 조사 유정물 무정물 높임의 유정물 모음조화에 따라 다른 거. 와 작년에 빡세게 됐다. 또 좀 추하게 지워보자. 자 관형격 조사 자 에, 을, 시옷 있죠. 그치? 에는요 유정물 높임이 아니니까 평칭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모음? 양성모음. 유정물 평칭 양성모음의 특징을 가지죠. 높임이 아니면 평칭. 왜 높이면 존칭이라 그래. 자 얘는요 유정물 혹시나 평칭이야 존칭이야? 평칭이죠. 얘 음성모음. 얘가 두 가지죠. 하나는 유정물 존칭. 이때는 모음조화랑 상관없죠.
그쵸? 모음자랑 상관이 없어요. 시로 쓸 때. 또 무적물에는 평칭도 존칭도 없잖아요. 그치? 뭐 우리 뭘 높이는데 물건 돈님 안 이러죠. 핸드폰님 안 이러죠. 네, 그래서 얘도 상관없고 마찬가지로 상관없고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래서 선행치환이 딸이요. 잘 지워진다 이거 잠깐만. 아니, 영상에 담겼구나. 추하게 지우는 한국 선생 되겠구나. 자, 딸이요 딸. 나 살면서 딸 높일 거. 자, 뒤에가 일후비랍니다. 자, 그럼 딸의 이름을 만들고 싶대요. 뭐 하면 됩니까? 자, 딸 유정물이고요. 평칭하면 되죠. 네. 뭐 하면 돼요? 그러면 합쳐. 맞는 말이죠. 1번. 자, 나무 여름. 이상하게 그지 없죠. 나무는 유정물입니까? 무정물입니까? 무정물이죠. 그러면 관련된 조사가 시옷이 와야 되는데 나무에 이러고 있다. 답은 2번이죠. 자, 사삼등, 사슴은 또 동물이라 유정물이죠. 그럼 얘가 와야죠. 그쵸? 네. 자, 부처사자. 근데 부처님은 유정물 존칭을 해야죠. 그치? 그 다음에 부처 사자가 되면 됩니다. 자, 하늘 무정물이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답은 이거죠. 그치? 좀 빡셌어요. 확실히 작년이 확실히 빡셌는데 요거는 그렇게까지 뭐 죽어라 괴롭힐 정도는 아니고요. 내가 저기 8번의 리을만 한번 확인을 해보고 올려드릴 거고요. 자, 요걸 한번 봅시다. 여기 저 해변가 자료에는 모의고사 정리가 없을 겸 모의고사 분석은 여기 그리고 캘린더 자료에 뒤에 넣어놨으니까 꼭 한 번 더 읽어보고 가시고요. 자, 그래서 저기 빈칸 채울까 하다가 다른 걸 보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아서 빈칸은 이미 채워져 있는 버전으로 드렸어요. 해변 펼쳐보세요. 해변. 네. 해변 펼쳐보시면 빈칸 채워져 있는 버전으로 드렸어요. 첫 번째 페이지부터 좀 봅시다. 아니, 나 1페이지 이상한 데서부터 집어넣었네. 야, 0페이지다 이건. 0페이지부터 좀 볼게요. 0페이지에 역시나 가시리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고려가요 임가의 이별을 정서로 했고요. 여성적 어조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특징 3번에 기승전결의 사단 구조라고 해도 전혀 틀리는 바가 없다라는 거 우리가 좀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왜? 처음에 가시리 있고 하고 점점 고조돼서 나들은 언제 살라 하고 그러다가 서나무 아니올세라 그래서 보내드립니다 라고 정리가 되니까요. 기승전결의 사단 구조가 있다는 점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수느리말로 표현되는 가사다라고 해도 말이 됩니다. 왜냐면 위증질과 대평성대가 있잖아요, 선생님. 그거는 나중에 끼어 들어갈 게 거의 확정이거든요. 원래는 수느리말로 돌았을 거다라는 거고. 자, 특징 1번에 사문보, 그래서 무슨적 율격이다, 미녀적 율격이다. 요거는 항상 생각해 두셔야죠. 왜?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렇게 해서 사문보라고요. 네, 그리고 3, 3, 2조의 음수율 어떻게 끊어야 돼? 가시리 있고 이렇게 끊어야죠.
분연체 맞는 말, 반복법 또한 맞는 말. 자, 그래서 화자의 태도는 순정적, 체념적 이런 걸로 가야 됩니다. 왜냐면 잡아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아니 올까 두렵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안 잡아두잖아요. 안 잡아두니까 순정적이고 체념적인 태도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 전통적인 한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맞는 말이 되죠. 그죠? 여기서 가시리에서 우리가 항상 체크해야 되는 건 뭐였습니까?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였어요. 어디 부분? 서로님이요. 서러워하면 화자가 서러워할 수도 있고요. 서러워하는 님을 보낼 수 있죠. 그치? 이미 서러워할 수도 있다는 거. 자, 화자는 재회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예,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가시는 듯 도시오셔서. 그쵸? 네, 그래서 저기 3페이지 써져 있는 곳에 보면요. 3페이지 써져 있는 곳에 보면 내가 페이지로 3페이지를 써놨는데 이상한 데부터 시작이 됐네요. 네, 거기 보면 이별에 전환한 운유 형성 AABA 나오고 있죠. 그치? AABA 나오고 있고요. 사문보율격 나오고 있고요. 기승전결, 그다음에 후렴구 나중에 궁중음악 들어가면서 그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뒤에 최종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 들어있고요. (14페이지로) 갈게요. 페이지 이제 그냥 번호 보고 넘어갑시다. 14페이지로 가서 네, 진달래꽃 사뿐히 들여받고 가시옵소서. 우리 이거 역설법인 거 얘기했죠? 사뿐이 어떻게 들여받나라고 했을 때 역설법 이거 물어보려고 항상 뭐를 같이 가져오냐면요. 그 교과서 오른쪽에 보면 들여는 지뢰 또는 지뢰의 정주 방언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이거 뭐다? 역설법으로 해석할 수 있냐라는 빌드업이죠. 그치? 사뿐히 들여 밟고 이러네. 사뿐히 들여 밟고죠. 그래서 네, 역설법으로 볼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뭐를 빌드업 짠다? 정주 방언이 어쩌고 저쩌고를 빌드업을 짤 거라는 거예요. 자, 반어법 당연히 있죠. 왜? 죽어도 안 올 거야. 옛날부터 그래왔습니다. 그 고등학교 졸업식 이런 거 할 때 야, 난 죽어도 안 온다 내일. 야, 씨 오는 놈 각오해라 하는 놈이 보통 울었어요. 나는 죽어도 안 올 거야. 나 안 슬프거든. 난 슬프는데 안 우는데 이런 애들이 보통 울더라고요. 그래서 죽어도 안 올 거다라는 건 어떤 그냥 비통해하지 않겠다는 의지죠. 그래서 애이 불비라는 말 나오면은 잘 반응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화자의 사랑과 헌신, 진달래꽃에 화자의 분신이라고 하면 들어있다라는 거. 자, 떠나는 힘에 대한 축복과 축원이 보여주는 년은 몇 년입니까? 몇 년이냐 물으면 힘들죠? 네, 산하 공덕하는 부분이죠. 그지? 산하 공덕하는 부분 2년입니다. 연관의 약선이라니 약산이죠. 이걸 계속 오타가 있네요. 네, 그래서 자기희생적 태도도 있고 역설법도 있고. 자, 역설법을 통해서 그럼 자기희생은 어차피 교과서에 계속 드러나 있으니까요. 사뿐히 들여받고 가시옵소서 역설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보통 뭘로 튀어나오냐면요. 아프긴 아플 거라는 거예요. 왜? 진달래꽃이 화자의 분신이거든요. 그러면 사뿐히 들여받고 가시옵소서. 아무리 임께서 사뿐히 조심조심히 날 배려하면서 가도 떠난다는 그 자체로 화자는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걸 암시한다. 이런 선지도 맞는 선지가 됩니다. 본 적 있죠? 저기 봉투모곡에서 분명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적어줄까? 사뿐히 들여받고 가시옵소서. 아, 나 지우개 쓰자. 자, 첫 번째로는 당연히 자기희생적 태도예요. 이건 역사를 안 받아요. 네, 헌신적이고 자기희생적이에요. 역사를 안 받아요.
봐도 이거 아닌데요. 이거 역설로 봤을 때 사뿐인데 어떻게 지가 맑아요? 자, 진달래꽃이 누구의 분신이요? 화자의 분신이죠. 진달래꽃이 화자의 분신이에요. 자, 그럼 이 화자의 분신인 진달래꽃을 사뿐히 밟아도 진디겨 밟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네, 화자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어필이 됩니다. 네, 화자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어필이 돼요. 그렇게 해서 네, 이게 2번이에요. 역설법.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쪽에 역설법 얘기가 자꾸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고요. 오케이? 자, 26쪽에 가서 상춘곡 여러분 보실 때 내가 참 그거는 저기 뭐냐 어차피 요거 한번 요거 보세요 한 다음에 보내드릴 거거든요. 우리 굳이 다른 거 빈칸 채우고 있을 필요도 없고 이것도 다 해설했고 그러니까요. 공부할 거지 집에 가서 여기서 할 거니? 가서 네, 공부하실 거니까 그냥 할 거는 다 해서 보내드릴 건데요. 저기 상춘곡에 혹시나 신경 쓰일 수 있어요. 저기 문법 중세 문법으로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거. 그래서 저기 내가 형광펜 그어놓고 필기노트 내가 세조어 정민정음을 보내줬나? 아마 그럴 거야. 그것처럼 상춘곡도 작업한 게 있거든. 그거는 바로 올려줄 테니까 그거 한 번만 신경 쓰이면 한 번만 보고 갈 수 있게 다 내가 저기 필기로 적어놨거든. 그거는 보내줄 테니까 보시면 되고요. 상춘곡에서 일단 봐야 되는 건 이거 가사라는 거. 가사 시조문학과 비슷한 시기에 나왔는데 운문이지만 조금 더 산문성이 짙은 작품 갈래라는 거 신경 써야 되고요. 그리고 춘 계절 봄이죠. 그래서 봄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얘기하고 있고 영탄 적어줘 있고 자 안빈납도랑 봄 경치의 즐거움 우리는 이 정도는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1번에 가사 작품의 효시라고 돼 있죠. 가사 작품의 거의 아버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간 확장에 따른 시상 전개 밑줄 칠게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원래는 집 앞에만 있었는데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했으니까요. 공간 화자가 돌아다니는 공간이 점점 넓어진다. 공간 확장이라는 얘기고요. 3번에 자연을 기리는 송가 뭔가 기리면 송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를 가면요 기리는 것뿐만 아니라 찬양까지예요. 그래서 찬송가라고 하죠. 네, 송가라는 건 그 기린다, 자연을 좋아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한빈낙도 당연하고 사음보율격입니다. 뭐랑 비슷하다? 이것 또한 시조랑 비슷합니다. 시조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사음보죠. 뭐랑 다르게 미녀나 고려가요랑 다르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진의 무친분내 인해생에 어떠한고 하면서 사음보를 찍죠. 그치? 홍진의 무친분내 인해생에 어떠한고 사음보 이렇게 찍는다는 거. 그래서 사음보 율격이고요. 낮고 음수율이 마지막 음수율이 시조의 종장과 유사하다. 시조의 종장 몇 글자 맞춰줍니까? 형식상으로 세 글자 맞춰줘요.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면요 아모타라고 합니다. 상춘곡에 마지막 줄에 보면 아모타라고 아무튼 하죠. 굳이 아무튼 얘기할 것도 없는데 왜 아무튼 한다? 아하 얘네 세 글자 맞추고 싶었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잘 체크하시면 되고요. 서본결의 3단 구조라고 해도 맞는 말입니다. 서사, 본사, 원투가 본사잖아요. 그치? 그래서 서본결의 3단 구조에도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많이 합니다.
서원별의 3단 고조에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점. 아시겠는지요? 네, 그리고 춘향전을 하나 가세요. 51쪽이요. 51쪽에 춘향전으로 가세요. 설명할 건 다 드렸습니다, 사실상. 네, 설명할 건 다 드렸는데요. 특징에 사사조 중심의 운문체와 상문체 어떻게 사사조? 공간 영장 번호소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이러고 있죠. 그치? 그래서 사사조 중심이라서요. 소설이면 원래 산문인데요. 운문체 어떻게 리듬이 타진단 말이야.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이렇게요. 확장적 문체 딱 집어내라 그러면 이번에 확장적 문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뭐뭐 불러 뭐뭐 단속 뭐뭐 불러 뭐뭐 단속 다 얘기해 준 거 우리 확장적 문체라고 했었죠. 공방 불러 돗자리 단속 이러면서 자 인물의 해학적 성격이 뚜렷하게 형상화되어 있으며 해학과 풍자얘기법으로 희극미 또는 골개미 까먹어서는 안 돼. 그 설화 바로 위에 골개미가 있어요. 해학이나 풍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미적 요소를 우리는 골개미라고 합니다. 판소리의 영향으로 우문체와 사문체가 섞여 있다. 이거는 1번 선지와 똑같은 얘기. 1번 선 특징과 똑같은 얘기고요. 자, 그래서 고전 소설의 특징 두 가지 정도 드러나는데 뭐가 드러나냐 하면 하나는 목룡 어떻게 그 넓은 땅에서 자기네 고향 자기 여자친구 소식 듣냐고요. 개연성이 많습니까? 우연성이 많습니까? 우연성이 많죠. 그래서 고전 소설의 특징 중에 춘향전에 가장 드러나는 거 우연성과 마지막으로 행복한 결말. 그래서 우리는 춘향전을 보면서 뭐를 계속 점검해야 된다. 편집자적 논평이 아닌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꽤 많이 튀어나올 수 있고 또한 언어 유희의 종류 같은 거 찾으라는 문제가 꽤 많이 튀어나오더라라는 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쭉 읽어가면서 복습하실 때 복습용으로 쓰시면 되고요. 다음에 세종어제 훈민정음 70쪽에 있는데요. 70쪽에 있는 걸로 보셔도 무방하고요. 여기에 정리가 잘 돼 있거든요. 이걸로 보셔도 무방하고 이건 어차피 그냥 빈 거에 한번 체크해봐야 돼. 그래서 빈 것 또한 저기 내가 중세국어 문법 해가지고 저기 뒤에 놔둔 거에 빈 칸들이 뒤에 있거든요. 그거 한번 채워가시면서 하시면요 틀리진 않을 거예요. 그 뒤에 빈 칸들 이렇게 굴림체 해가지고 막 뒤에 프린트에 붙여놨거든. 그 두 개 찍은 거에 그거에 채워가 보시면 틀릴 건 없을 거예요. 역시나 저기 동국정원식 한자음 성조 이런 것들 성조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조의 점에 따른 음과 개수는 한 번만이라도 보고 들어가시면 돼요. 우리 3개짜리 성조 없죠? 성조는 왼쪽에 찍고요. 방점을 왼쪽에 찍고요. 왼쪽에 찍고 방점 개수에 따른 0, 1, 2에 따라서 얘가 무슨 평성, 얘가 거성, 얘가 상성, 입성은 높낮이의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높낮이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평성은 낮고 짧은 소리, 거성은 높고 짧은 소리, 상성
특성은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낮았다가 높아지려면 박자가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현대국어에 와서 소리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말이잖아요. 이 종 2개인 이유가 지금 홀스와 다르게 토크의 말은 길게 발음하는 거예요. 왜?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말 이렇게 됐다는 거. 이런 거 진짜 보면 빈틈없이나 신경 안 썼다가 에 할까봐 그래서 평거상입 순서나 평거상입 순서라는 거. 그래서 아니 우리 보통 큰 소리 내라 그러면 소리를 지르죠. 높은 음 지른다는 거예요. 클거자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큰 소리 내려면 높은 음 지르고요. 그냥 평범한 목소리 내죠 그러면 낮은 음 낸다고요. 평거 이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상은요 오를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올라간다. 올라가려면 밑에 있어야 올라가죠. 그래서 평거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보고 싶은 거라던가 질문할 게 있을까요? 딱히? 그러면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오늘 밤에든 언제든지 내가 답장이 없으면 저기 전화를 걸었다 끊어버려. 그러면 읽을 테니까 깨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질문할 거 있으면 반드시 해결해서 해보시고요. 네, 봉투보고에 지울 것들이 있다 싶어도 선생님 이거 뭐임?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바로바로 판단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공부해야 되는 게 국어 말고는 뭡니까? 과학 있어? 오 마이 갓. 네, 그래서 과학도 화이팅 하시고요. 뭐 굳이 오래 붙잡아 놓지 않겠습니다. 딱히 봉투보고도 아직 풀 게 남았지만 이제 풀어보고 또 확인하시는 개인적인 시간이 또 필요하실 테니까 굳이 붙잡아 놓지 않을게요. 가셔도 됩니다. 네, 시험 잘 보시고 시험 잘 보시고 저기 제발 이게 랩을 먹는다고? 끝나고 꼭 알려주세요. 시험 그거를.